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비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텅 빈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경찰차가 막아서지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30km를 달아나다 탱크로리 차량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 안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30대 운전자는 경찰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999명으로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검거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103명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해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 사범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강원도는 65.3명, 11개 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고 특히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와서 마약을 투약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강원도의 마약 범죄가 활개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부족합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 소속 경찰관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경찰청이 있는 춘천에 10명이 몰려있고 원주 4명, 강릉에 3명입니다. 도내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 형사팀에서도 마약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담 인력이 아니다 보니 체계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 문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 인력을 우선 대폭 늘려야 됩니다. 전담 수사관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사 교육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잘 이루어져야겠죠. 강원도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 당장 수사 인력 보강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줄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장관급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비서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요직을 거쳐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이 가동 5년 만에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 소송진으로 민간부문 봉안시설 조성 사업이 사실상 멈췄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급한 대로 봉안당의 증축에 들어갔지만 진입도로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터 다지기 공사 외에 수년째 이렇다 할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 원주시가 시가 맞는 공공부문과 터를 내준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민간부문 사업자가 세운 재단의 전현직 이사들과 외부 투자자가 경영권을 놓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면서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추모공원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화장장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대상 봉안당 1만 기는 원주시가, 자연장지 등 봉안시설 7만 5천 기는 민간에서 조성하려던 원주시 계획은 무색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봉안당이 곧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1만 기 규모 공공봉안당이 개관 5년 만에 8천 기가량 들어찼습니다. 얼마나 좀 남았는지? 지금 한 2,000개 안 남았을 거예요. 원주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의 거듭된 요구에 원주시는 작년 말 봉안당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곧 봉안당이 모두 들어찰 거란 우려가 나오자 원주시는 이곳에다 2026년까지 12,000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7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봉안당 주차장 부지에 3층 규모 건물을 짓고 현 봉안당과 연결합니다. 그 전까지 지역 사립봉안시설 여유분 5,000기와 추가 조성되고 있는 사설 봉안시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민간 봉안당에서 한 5천 개 정도 남아 있고 저희 그 추모공원에도 1,00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봉안당 증축이 2026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급한 불은 제압했지만 내용 속에 있는 민간사업 부지 8만 3천 제곱미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에 의해 경매에 넘어간 상태. 자칫하면 화장장과 봉안당을 잇는 진입도로까지 경매로 넘어가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시는 민간 부문 경매 진행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 일부 횡령과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국제 빙상장 관련 발언에 특정 지역을 지지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원주 시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국제 빙상장 유치전에 뛰어든 모든 지역의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강원체육중고교 빙상부 부활 의지를 밝히던 중 춘천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지어진다면 4년에서 5년 걸릴 것이라고 말해 원주 지역의 시민단체가 특정 지역의 지지라며 반발했습니다. 관광도시 속초시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1번지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숙박 관광을 늘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지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백사장에 빨간 파라솔밭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이번 주 개장하면서 여름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 곳도 많고 애기랑 물놀이 하기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속초시도 고민은 있습니다. 스쳐가는 당일 관광객이 많고 숙박 관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 데이터 랩을 보면 지난해 속초시 관광객은 무박이 가장 많고 평균 체류 시간은 1,300분, 21시간 40분이었습니다. 강릉 33시간, 동해 30시간대에 비해 짧고 숙박 관광 비중도 26.6%로 강릉 27.7%, 보성 29.6%보다 적었습니다. 속초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숙박 여행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속초해수욕장에 14억여 원을 들여 야간 미디어 아트쇼 빛의 바다 속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문광장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아트는 올해 개장식에서 미리 보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깜짝 호응을 얻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대관람차 철거 갈등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새로운 야간 경관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빛의 바다 속초는 속초해수욕장 야간 경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속초의 그 스토리와 테마를 영상과 음향으로 담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야간 프로젝트인 만큼 그 관광객들 체류 시간을 증대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빛의 바다 속초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식으로 선보이고 4계절을 테마로 야간 미디어 쇼가 상설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 17곳이 피서철 성수기 야간 개장이나 운영시간 연장에 들어갑니다. 속초해수욕장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문진, 안목, 정동진 등 강릉시의 13개 해수욕장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동해시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망상과 추암해수욕장의 수영 가능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1시간 늘립니다. 강원소방본부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경포해수욕장 등 도내 물놀이 장소 17곳에 배치돼 인명구조와 위험지역의 순찰, 환경 정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 피서객이 몰리는 경포해수욕장에는 순환 전문 구조대원 10명으로 구성된 신속순환구조팀이 배치됩니다. 교육부 공무원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이 반도체 특화학과와 융합 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266억 원이 투입돼 1년에 86명씩 반도체의 전문 인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으로 도내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더 발전될 수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강원대와 함께 반도체 공동연구소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길수, 부위원장에는 이승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김길수 예결특위위원장은 미래산업 투자에 집중하면서도 인구 감소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치하고 도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해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오는 11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동해시 의회 의장 선거에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박주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 선출에 진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 3월 25일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